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거 이사혜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무실 이사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눴는데, 사무실 이사 준비하면서 저한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그 다음에 사무실 이사가 가정집 이사보다 쉬우니까 비용이 저렴해야 된다라는 편견, 오해, 그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무실 이사가 뭐가 다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 게 적당한가,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책상 몇 개 빼면 우리 사무실에는 이삿짐이 얼마 안 되니까 책상을 좀 분리해서 운송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책상이 제 거라면 그렇게라도 제가 하겠어요. 근데 뭐냐면, 그렇게 하면 가구는 오래 쓰질 못해요. 분리하고 조립하고 분리하고 조립하면 가구는 오래 못 쓰고 빨리 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작업을 하면 좀 오래 걸리고요. 근데 만일 우리 고객님께서 분리를 해 놓으시고 저희가 운송한 다음에 조립을 해서 쓰신다면 그렇게는 해드리죠. 왜냐하면 가구는 분리하기 전까지는 그 가구의 상태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구를 저희가 분리하다가 이 가구가 파손될 수도 있거든요. 이 책상이 뭐 멀쩡해 보이지만 저희가 분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파손 직전의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책상을 분리해서 운송한 다음에 다시 조립해드리질 않아요. 그렇게 조립해서 전과 동일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에 적재할 때 책상을 1단, 2단 엎어서 그 위에 3단까지 실으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객님의 책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 거 같으면 뭐 그렇게 해서 가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책상이 저희가 3단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뭐 책상과 책상을 본드로 꽉 접착을 시켜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꽉 묶어서 좌회전, 우회전 할 때도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3단까지 쌓게 되면 한쪽 부위에는 좀 부하가 세게 걸려요. 근데 이제 그게 철 책상이 아니고 나무 책상이라면 파손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차량 높이도 있는데 책상 1단, 2단, 3단까지 쌓아 올릴 때 그때 파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상을 3단에 있는 책상을 내릴 때 그때 파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작업기사가 작업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어느 업체도 책상을 3단으로 싸서 이사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작업 인원을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근데 뭐냐면, 상황에 따라 사람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보통 가정집 이사는 20평 뭐 포장 이사를 하면 4명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무실 이사 20평을 하면 뭐 6명, 7명이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쪽에 사무실에 짐이 좀 많다. 뭐 한 4, 50평 된다. 그러면 가정집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있는 짐을 다 차량에 싣고 내릴 때까지 이 사람들은 포장하는 작업만 하고 다 실은 뒤에 이쪽 새 집에 가서 물건을 다시 또 다 올리고 정리를 하죠. 근데 사무실은 그렇게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짐이 좀 많은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쪽에서 포장하는 사람 몇 명 따로, 그 다음에 이쪽 10층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로 주차장까지 내리는 사람 따로, 그 다음에 차량에 물건을 싣고 가는 사람 따로, 그 다음에 새 사무실에서 짐을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사람 따로, 그리고 새 사무실에서 짐 정리하는 사람 따로. 그래서 물건을 내려서 실으면 출발하고 가서 올리고, 물건을 또 내리고 실어서 가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큰 짐들도 많고 작은 짐들도 많기 때문에 그 짐을 다 실은 다음에 새 사무실에 가서 또 다 올린 다음에 정리를 하면 진짜 저녁 11시, 12시에 끝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실 이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부득이하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무실이 1층, 1층이 아니고 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면 사람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집 이사 뭐 20평 정도 하면 뭐 보통 포장해서 4명 들어가지만 이쪽에서 엘리베이터 쓰고 저쪽에서 엘리베이터 쓰면 플러스 알파 1명을 해서 엘리베이터 작업인원 1명 더 책정해서 5명이 들어가고요. 사무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원을 플러스 알파해서 몇 명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자재비. 사무실 같은 경우는 가끔 제가 이제 견적서를 제출을 하면 세부 견적서를 나눠달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건비를 좀 줄여달라, 자재비를 좀 줄여달라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보통 오피스텔에 있죠. 그래서 바닥이 대리석인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바닥 보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층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리 고객님 사무실 입구까지 바닥 보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재를 저희가 가져가서 또 테이프로 막 다 고정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뭐 1층에서 50m, 10층에서 50m, 100m를 보양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새 사무실에 가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뭐 몇십 메다, 몇십 메다씩 자재를 가져가서 이렇게 막 테이프로 다 고정을 한 다음에 대리석에 기스 흠집 나지 않도록 작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자재비를 플러스 알파를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걸 작업하는 인원만 해도 2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계속 테이프를 붙여야 되니까 그거 2명이 작업하는데도 1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는 환경에 따라서 가격이 높아지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5번째는 우리 사무실 책장에 있는 책을 그대로 뺐다가 새 사무실 가서 다시 꽂느니 빼지 말고 뭐 랩으로 두르거나 아니면 뭐 원단으로 이렇게 덮어서 빼지 말고 그냥 옮겨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 책장이 제 거라면 이 책장 상태가 어떤지 알고 솔직히 그거 다시 다 빼서 담고 다시 가서 또 끼는 것도 귀찮고 제 거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솔직히. 근데 뭐냐면 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객님 거잖아요. 근데 책장을 놓고 이렇게 쓰다 보면 책이 다 꽂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책장 상태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 상태가 정말 단단한 건지 튼튼한 건지 잘 모르세요. 책들을 다 빼봐야 책장이 튼튼한 책장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를 잘 몰라요. 책을 빼지 않으면. 그리고 또 책을 빼지 않은 상태로 책장을 이동한다고 보면 그대로 세운 상태로 그대로 가서 차에서 그대로 실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 책장이라는 거는 뉘었다가 세웠다가 술에 실어야 되니까요. 뉘었다가 세웠다가 뉘었다가 세웠다가 하면서 차량에 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파손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장에 있는 책들은 다 빼내서 바구니에 담아서 옮기고 책장은 빈 책장으로 보통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냐면 6번째는 사무실 이사 같은 경우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무실 이사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주말에 하시죠. 토요일날 많이 하시고 일요일날도 하시고 그래서 쉬는 날 우리 회사 직원분들이 나와서 조금 도와드릴게요.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 사무실 1층, 이쪽 사무실 1층이에요. 그럼 짐 나르는 거 저희랑 책상 둘이 같이 들어서 이렇게 날라서 차에 실으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든지 나와서 수고하시기 때문에 저희 작업 인원 몇 명 빼서 이사 비용을 싸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저쪽에서 엘리베이터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마땅히 부탁드릴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협의하기에 따라서 저희 기사 1명, 우리 고객님 1명, 뭐 2인 1조로 해서 뭐 이쪽 팀은 어떤 일을 하고 이쪽 팀은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뭐 어느 정도는 뭐 협의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따로 한 파트를 우리 고객님한테 맡기는 거는 새 사무실에서 뭐 책상을 어디다 놔주는 배치 뭐 그런 거 컨트롤 해주시고 이 책상에 있던 비품들 책상 위 비품 정리하시는 거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수레에 책상을 실어서 옮긴다든가 그런 게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엘리베이터 턱 같은 경우에 살짝 탁 우리 수레 바퀴가 걸려버리면 책상이나 책장이나 그런 것들 앞으로 그냥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 파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힘들고 작업 방식, 업체와 협의 방식, 그 다음에 사무실의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크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사무실 이사가 가정집 이사보다 쉽고 그러니까 이사 비용도 저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는 냄비도 있고 컵도 있고 그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생활용품들이 많은데 우리 사무실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큰 집 몇 개 빼고는 작은 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뭐냐면 사무실에 있는 가구들이 그렇게 저희가 구루마에 실어서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쉽지가 않고 가구에 대해서 상태를 잘 알아야 되는 저희도 조금 신경을 써서 집중을 해서 능력 있는 기사가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사무실 이사예요. 그래서 뭐 짐량이 잔짐이 적다고 해서 이사 비용이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가정집보다는 사무실 이사가 난이도가 높다. 물론 물품에 따라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물 엘리베이터. 그쵸? 가정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물론 쉽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냐면 안전하면서도 쉽고 빠른 건 역시 사다리차예요. 그런데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쪽에서도 엘리베이터로 짐을 올리고 내리고 이쪽에서도 엘리베이터로 짐을 올리고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로 올리고 내리는 게 뭐 금방 뚝딱 하고 뭐 물건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올리고 내리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사를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 엘리베이터로 물품을 많이 올리고 내린다고 해도 그 시간이 뭐 평소에 따라 짐 내역에 따라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올리고 내리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전용 주차장이 있다. 네, 그쵸. 사무실에 뭐 전용 주차장이 있으면 저희가 작업을 아침에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에 차를 빼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나 주차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사 비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작업을 조금 뭐 차가 도착하자마자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작업 비용이 낮아지진 않는다는 점. 그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집 포장이사 할 때 보니까 청소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사무실 이사 할 때는 청소 안 하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리죠. 근데 뭐냐면 사무실 이사는 지금 사무실에 있는 거 제가 다 꾸리고 그 다음에 새 사무실에 갔을 때는 큰 짐 정리하고 작은 짐은 넣어드리는 정도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포장 이사로 진행하는 거죠. 사무실 이사의 경우에. 왜냐면 사무실 위에 책상 위에 있는 물품들 책상 서랍 안에 있는 물품들 그것들을 저희가 다 정리를 해드린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거에 플러스 알파해서 청소까지 하고 뒷정리 해드린다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사무실 비용이 원래도 집 이사 비용보다 조금 더 비싼데 그것까지 추가가 된다면 비용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무실 이사를 할 때는 뒷정리나 청소를 생략하고 이사 비용을 좀 낮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싸지는 게 아니고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무실에서 내가 볼 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쪽 1층, 이쪽 1층.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작업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빨리 끝날 때도 있어요. 1층, 1층이 있고 사무실 1층 사무실 바로 앞에 차를 대고 가서도 1층 사무실 바로 앞에 차를 댈 수 있다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엘리베이터로 10층에서 올리고 내리고 이쪽에서 엘리베이터로 14층에 올리고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생각처럼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래 걸린다는 점. 그리고 평수가 조금만 커진다면 정말 오래 걸린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사무실 이사의 다른 점,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책상, 책장, 소파, 뭐 책상이라고 하면 뭐 원탁 소파도 있잖아요. 원형 소파, 원형 책상,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큰 것들이 많아요. 부피가 커지면 차량이 큰 게 필요하잖아요. 이삿짐 차량이 큰 게. 근데 이사 비용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인건비고 그 다음이 차량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사 비용이 조금 올라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잖아요. 가정집에서도 20평 이사 할 때도 포장 이사를 하면 4명이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엘리베이터, 이쪽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 1명 해서 5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왜 그러냐면 소파 혼자 구루마에 밀고 자신있게 가서 흠집 하나도 없이 내가 짐을 실을 수 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화물 엘리베이터는 좀 크잖아요. 사무실, 책상도 그냥 세워놓고, 소파도 세워놓고, 책장도 세워놓고, 구루마에 태운 채로 괜찮아. 절대 안 넘어져. 내가 책임질게. 이러고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이쪽에서 짐을 올리고 내릴 때 책정은 1명으로 책정하지만 실제로 작업하는 인원은 2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많이 들어가게 돼요. 사무실 같은 경우. 그래서 인원이 많아지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인건비와 차량비 두 가지 다 많이 올라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유리 제품. 그쵸? 요즘 사무실 책상에 컴퓨터 없는 책상은 거의 없죠. 컴퓨터 모니터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냐면 책상 위에 유리 한 장씩은 다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뭐 이거는 뭐 부피가 작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포장을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책상 유리를 따로 떼어내서 포장을 해서 운송하자니 죄송합니다. 깨트릴 수 있고 그렇다고 책상 유리를 책상에 둔 상태로 보양을 해서 옮기자니 차량에 실을 때 책상 위에 많은 걸 올려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참 그런 유리들 때문에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서 사무실 책상 유리를 한번 깨먹었어요. 그래서 사무실 책상 유리를 새 걸로 한번 맞췄는데 유리를 맞추는 분들은 어떻게 맞추냐면 크기가 같거나 조금 더 크게 그렇게 맞춥니다. 왜 그러냐면 유리가 책상보다 좀 작다 그러면 별로 고객들이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이쪽 책상에서 내가 좀 밀어서 저쪽 책상에 넘어가는 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 이쪽 책상에서 유리가 작아서 유리를 당겼더니 저쪽이 책상에 공간이 이만큼 남더라 그러면 컴플레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리는 항상 책상보다 같거나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유리가 커요. 그런 거는 보통 대부분 다시 맞춘 유리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량에 저희가 잘 옮겨도 차량에 잠깐 이렇게 어떤 물품에 벽에 이렇게 스치면 그런 것들은 그냥 쫙쫙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물품들도 많아요. 사무실에는. 그래서 사무실 이사는 경험이 많은 분들, 이사를 잘 하시는 분들, 꼼꼼한 분들 위주로 들어가게 돼요. 실제로 이제 사무실 전문 이사 업체다. 뭐 말은 들어보셨죠? 근데 뭐냐면 그분들이 사무실 이사만 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실에서 뭐 한 달에 몇 개 들어온다고요.
가정집 이사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년 일 안 하신 기사님들은 그 기간 동안 사무실 이사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도 계시거든요. 때문에 사무실 이사 할 때는 사무실 이사 경험이 좀 많은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바닥 보양.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면 바닥이 대리석인 경우가 많고 신축 건물인 경우에는 바닥에 기스가 나지 않도록, 흠집 나지 않도록 보양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원도 많이 들어간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은 뭐냐면 사무실 이사는 사람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차량이 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조금 높다.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경험이 많은, 자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기사들을 보내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 이사해요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들어와서 이 시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도 뭐 몇 가지 실수를 했는지 적품이 걸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요리 포스팅도 올리고 막 음식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어요. 이사와 조금 상관이 없는 것들. 그런데 제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카테고리에 보면 이사 정보와 이사 작업 후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시면 제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 아실 수 있고 뭐 기타 뭐 다른 이사 정보들도 좀 들어 있고요. 보시면 되고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기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뭐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사무실 이사 비용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다시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